안녕하세요. 니트코입니다. 원형뜨기는 좀 복잡해서 이론과 실기를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강좌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원형뜨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기는 다음 강좌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형뜨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시작코 만드는 방법입니다. 원형뜨기의 시작코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직링으로 코 잡는 방식, 두 번째는 사슬뜨기로 코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1번은 매직링으로 뜬 것이고 2번과 3번은 사슬뜨기와 빼뜨기로 뜬 것입니다. 1번, 2번 두 가지 다 가운데 부분이 촘촘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직링이 좀 편한 것 같아서 이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번처럼 도넛 모양으로 뜨려면 사슬뜨기 방식으로 떠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올림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동심원 방식과 회오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동심원 방식은 단 올릴 때마다 빼뜨기와 기둥코를 이용해서 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의 구분이 정확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색을 할 경우에도 뚜렷하게 원의 색깔이 구분이 됩니다. 단점은 여기 빼뜨기 한 모습이 거칠어 보여서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단 빼뜨기와 기둥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떠놓은 모습이 원형이라기보다는 육각형에 가깝게 보입니다. 회오리 방식은 빼뜨기와 기둥코 없이 계속 연결해서 떠나감으로써 단의 구분이 회오리처럼 연결되어 보입니다. 장점은 빼뜨기와 기둥코 없이 뜨기 때문에 깔끔하게 뜰 수 있습니다. 인형뜨기에는 회오리 방식이 기초가 되므로 이 회오리 방식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단점은 배색을 넣을 경우에 연결되는 모습이 딱 끊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오리 방식은 계속 연결해서 뜨는 방식이므로 각 단의 첫 코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올리기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를 늘리는 방식은 1단의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1단 시작코가 6코라 하면 2단에는 12코, 3단은 18코, 4단은 24코로 됩니다. 이때 단을 올릴 때 코가 늘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코늘림을 항상 끝코에서 해주는 두 코 끝 방식과 코늘림을 끝코와 첫코, 끝코, 첫코 이런 식으로 교차돼서 늘리는 두 코 교차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두 방식 모두 1단부터 3단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늘려주면 됩니다. 1단에 코를 6코로 시작코를 잡고 2단에는 한 코에 2코씩 떠서 12코를 만들어 줍니다. 3단에는 2단의 첫 코에 한 코를 떠주고 2코 뜨고 한 코 뜨고 2코 뜨고 해서 모두 6세트를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3단에는 18코로 늘어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4단부터 나는데 2코 끝 방식은 4단에서는 한 코, 한 코, 2코 이 방식으로 6세트를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4단에선 24코로 늘어나고 5단에서는 한 코, 한 코, 한 코, 2코를 6세트를 떠주면 30코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끝단에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두 코 교차 방식은 3단까지는 똑같고 4단부터는 여기서는 한 코, 한 코, 2코를 떴지만 교차 방식에서는 4단에 2코, 한 코, 한 코를 6세트를 떠주고 5단에서는 한 코, 한 코, 한 코, 2코를 6세트를 떠주고 6단은 2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를 6세트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정리하면 두 방식은 코늘림의 위치의 차이인데 두 코 끝 방식은 끝단에서
끝에서 모두 코늘림을 한 거고, 두 코 교차 방식은 처음에 코 늘렸으면 다음 단은 마지막에서 늘리고, 마지막 늘리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처음에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코 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두 코 끝 방식과 두 코 교차 방식으로 뜬 것인데, 이렇게 다른 방식을 쓰는 차이는 편리성과 원형의 완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공식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결과물은 원형보다는 육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가장 원형에 가까운 방식을 찾아봤습니다. 이름은 스캐터 방식이라고 지었고요.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까지는 앞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3단에서는 첫 코에 코 늘리기를 합니다. 즉,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를 6번 반복을 하면 3단이 끝나는데, 그러면 18코로 늘어나 있습니다. 4단에서는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를 반복합니다. 4단에서는 중간 코에서 코 늘림을 합니다. 5단에서는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 한 코 뜨고 한 코 뜨고 두 코 뜨고 한 코 뜨고를 반복하다 보면 5단에선 30코로 늘어 있습니다. 5단에서는 첫 코에서 코 늘림을 또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1, 2단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떠주면 되고, 홀수로 3, 5, 7, 9는 이렇게 첫 코에서 코 늘림을 해줍니다. 그리고 짝수인 4, 6, 8, 10에서는 중간 코에서 코 늘림을 해줍니다. 이것들은 제가 위 3가지 방식으로 가는 실과 굵은 실을 이용해서 떠본 것입니다. 두 코 끝 방식, 두 코 교차 방식, 스캐터 방식입니다. 먼저 가는 실로 앞에 언급한 두 방식으로 떠본 것과 비교해보면 스캐터 방식이 확실히 원형에 가까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굵은 실로 뜬 것들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실의 굵기에 따른 실의 탄성이 다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렇게 스캐터 방식은 공식은 조금 어렵지만 완전한 원형을 뜨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원형뜨기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원형뜨기를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하고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